요즘 참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죠.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전문의와 함께 튼튼하게 오래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두통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흔한 증상이죠. 전체 인구의 70에서 80%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일상에서 느끼는 두통, 대부분 MRI처럼 정밀한 검사를 하더라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혹은 원인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긴장성 두통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두통 중에서도 긴장성 두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네.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나 살면서 두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혹시 두통을 경험하시나요? 가끔이요. 가끔씩. 숙취. 아하, 숙취의 증상도 두통이죠. 그 그럼요. 숙취의 두통도 긴장성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혈관성 두통에 해당이 됩니다. 아, 야, 두통도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 굉장히 많고요. 네. 이제 서양의학 쪽으로 나눌 때는 이제 보통 1차성 두통이냐, 음. 2차성 두통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네. 기준은 2차성 두통이라 함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1차성 두통이라 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생기는 두통, 가장 흔한 오늘의 주제 긴장성 두통과 헷갈리는 편두통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1차성 두통이고요. 이제 한방적으로는 이제 경락적인 구분을 또 하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아파오느냐. 네. 그래서 양명형 두통, 소양경 두통, 뭐 태양경 두통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원인에 의한 구분도 또 합니다. 뭐 위장에서 뭐 오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오는 건지 감기로 인해서 오는 건지 등등에 따라서 풍한 두통, 풍열 두통, 담음 두통, 위허 두통, 기허 두통 등등등등 해서 뭐 혹자는 27종 두통으로 한방에서는 두통을 나누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장이 안 좋거나 감기가 오거나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월경을 겪으실 때도 두통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통으로 오는 원인은 뭐예요?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이제 두 번째 2차성 두통이라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두통 같은 것도 이제 있겠지만 이거는 긴장성 두통에 포함을 시킵니다. 질환이 명확할 때 오는 예를 들어서 비염, 축농증 같은 경우면은 이제 눈 위쪽으로 통증이 오거나 코 옆으로 통증이 오면서 두통이 오게 되고요. 또는 감기, 우리가 코로나 이제 증상 중에 이제 두통이 항상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후유증으로도 두통이 남게 되는데 이런 감염에 의한 두통 또는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뇌수막염이라든지 어떤 뇌의 특정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부위가 아플 때 네. 흔히 두통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같이 오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꼭 이렇게 플러스 2차성으로 같이 콧물이라든지 이런 감기 증세를 동반하는 두통 외에도 스트레스성 두통인 경우에는 다른 증상이 두통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네네. 뇌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전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같이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프면서 두통이 온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지러우면서 두통이 온다든지 등이 아프면서 온다든지 하는 병발되는 증상은 이제 신경계가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통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만 아프면 예를 들어 뭐 손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등 쪽이 좀 아프거나 근육이 어디가 좀 불편해. 근데 머리가 같이 아프니까 항상 뇌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의심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항상 뇌 MRI를 찍으러 가고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의심들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굉장히 두통이 27종으로 나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청취자분께서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풍에 의한 부분,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어떤 특징적 증세를 함께 동반하냐 하면
팔다리가 마비감이 온다든지 반신불수라고 하죠. 우리 푹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떤 팔다리의 운동성 장애를 보이거나 감각성 장애를 보이거나 또는 눈이 한쪽 시력이 이상해지거나 또는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구안화사 이제 입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증세를 동반한다든지 또는 혼절, 기절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양상을 동반할 때는 뇌에 어떤 그 혈관이 팽창하거나 아니면 뭐가 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이 뇌졸중에 동반되는 두통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우리 그 주디님께서 뭐 손이 아프고 뭐 팔이 어깨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목 디스크에 동반되는 두통일 경우에는 한쪽 팔의 저림 또는 통증 그리고 뭐 미식거림과 함께 목이 아프거나 하는 증세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에 의한 이제 두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목 디스크가 오는데 두통이 왜 오냐는 거죠, 제 말은. 이걸 왜 원장님께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통이 진짜 많거든요. 네. 스트레스가 와도 두통이 오고요. 네. 감기가 와도 두통이 오고요. 네. 정말 다양한 어디가 아파도 두통이 항상 함께 와요. 그렇게 나타나시는 그 두통이 오늘의 주제 긴장성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왜 두통이 오냐고 저는 진짜 딴 데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성격 예민하신 분들. 아닌데 여성분들이 둔한데. 많이 그러시거든요. 이제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그 생리를 하게 되는데 생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추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거의 3배 정도 이제 긴장성 두통이 여성에게 많고요. 편두통도 물론 더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내 몸이 그걸 적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민해지거든요. 과민해지면서 이제 그분들의 신경이 예민한 분들, 교감 신경이 좀 흥분돼 있는 분들, 약간 둔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은 오히려 두통 별로 없는데 예민하고 센스 있고 이런 분들이 두통을 많이 유발하시거든요. 이렇게 톡톡 튀시는 주디님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뇌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두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두통의 경우 아까도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라는 말씀도 네. 주셨거든요. 제가 가끔 그렇기는 합니다. 이제 제가 두통이 많다 보니까 제 경우를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방향에 따라 다르다. 가끔은 이 뇌 안쪽으로 쿡쿡 찌르는 그런 네.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런 느낌이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두통이 많으신 분들 오늘 본인의 경우를 예시로 삼아서 이렇게 문자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치료담을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벌써 1부가 마무리될 시간이어서요. 긴장성 두통이라 함은 뭔가 원인이 불분명해서 원인 제거를 하기에도 뭔가 어려운, 그래서 오랫동안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 해볼 거고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원인은 분명치 않은데 두통을 달고 산다 하시는 분들, 뭔가 검사를 해봐도 특별히 어디가 나쁘진 않은데요 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머리가 아픈데 왜 다들 뭔가 원인이 없다고 하는지 이런 게 자꾸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이럴 때 오늘 왜 이렇게 두통이 오는지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한번 원인을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방향에 따라서도 원인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방적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증이라는 것은 기가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온다. 불통즉 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불통, 통하지 않으니까 아프다. 그래서 기가 통하지 않는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네. 기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여러 분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경에 흐르는 전기도 기고 신경 이외에도 사람의 생체에는 어디나 생체 에너지가 흐르고 있죠. 신경을 따라서 흐르는 아주 강한 전기뿐만이 아니라 약한 전기까지 한방에서는 경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가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 기가 다니다가 뭔가에 의해서 뭐 감기일 수도 있고 부비동염, 비염 등등 중풍일 수도 있지만 뭔가에 의해서 기의 소통이 멈춰지면 네.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뇌가 아픈 것처럼 막 너무 아프시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고요. 네. 머리로 올라가는 두피 신경이라든지 승모근의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통증으로 느끼시게 되는 것이고 한방에서는 그 통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시혈이라 해서 침만 꽂아도 통증이 즉시 사라지거나 우리가 지압을 통해서 머리만 꽉 쥐어줘도 통증이 줄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눌러서 통하지 않던 부위를 통하게 하면 통증이 준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머리를 막 꾹꾹 눌러주면 머리가 너무 시원한데 어떤 그렇죠. 때는 머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네. 네, 그 통증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는 부위에 따라서 잘 누르시면 찾아보시면 시원한 부위가 있고요. 잘못 누르면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가 막 몰려가지고 있는데 꽉 누르면 더 아프고요. 기가 통하지 않는 부위를 꾹 눌러서 통하게 해주면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압이라든지 침이라든지 하는 것이 한 특정 부위를 경혈이라고 부릅니다. 경혈점을 이제 찾아서 하시게 되면 좀 좋겠고요. 또 이렇게 두드리는 마사지 요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두드리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두드려서 천천히 찾다 보면 시원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두드려 주시면 통증의 이제 그 강도를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세가 안 좋아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요것도 피해야 할 자세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긴장성 두통의 여러 가지 원인이 뭐 유전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자세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이야기하고 좀 전에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자세에 대한 부분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못 막을 수 있지만 자세는 충분히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추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긴장성 두통이 머리부터 눈부터 머리 두피,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를 따라서 뒷목으로 어깨까지 형성되는 두통을 통칭해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부르는데 어깨는 주로 승모근과 기립근, 경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경직되게 되고요. 그것을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저희 스마트폰 사용하고 지금 피디님들이나 다 작업하실 때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승모근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경추가 또 이렇게 커브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펴지면서 일자목이 되거나 역시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목 디스크의 초입 단계에서 이제 등 쪽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세 불량에 의한 긴장성 두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바른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C자로.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더블 커브가 돼서 더 나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커브가 될 때 제일 중요한 부위는 치킨 스트레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킨 스트레칭. 예, 우리가 통닭집에 가면 이 자른 통닭 말고 치킨을 통째로 튀기면 통닭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경추와 흉추가 만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대추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대부분 일자목 또는 저기 거북목에서 튀어나오는 부위인데 그런 동작을 오래 하시고 또는 집에서 하실 때는 그 뒤쪽에 폼롤러를 놓고 누르면서 툭 튀어나온 부위를 그렇게 계속 스트레칭을 하시면 긴장성 두통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문자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시는데 앞서 제가 두통이 많다 했더니 원장님께서 예민하고 센스가 좋아서 그렇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유혜영님, 저도 예민하고 센스가 있어서 두통이 많은가 봐요. 좋은 거죠? 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서 체력이 떨어지면 머리가 아픈데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진통제로 듣는 경우와 안 듣는 경우를 구분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진통제가 안 듣는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듣거나 아예 안 듣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아예 안 듣는 경우는 편두통이라든지 아주 심한 두통일 때 듣지 않고요. 또는 이제 중풍이라든지 어떤 2차적인 그 2차성 두통인 경우에는 모 질환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진통제가 별로 효과가 없으신 겁니다. 특히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진통제로 제어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자꾸 재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칭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차원의 접근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진통제를 드신 분들은 진통제 종류를 바꿔서 계속 드시고 또 다시 바꾸고 또 점점 강하게 드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게 긴장성 두통은 원인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원인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특징 짓기 어렵고 그냥 그분이 아픈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스트레스일지 자세불량일지 다른 문제일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겠죠. 그래서 자세한 분석을 통하고 또 원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길을 통하게 하면 불통 즉 통이니까 그런 이제 아시혈이라는 부위의 치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제
약간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내오를 하시면 감염에 의한 부분, 즉 2차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반되는 증상이 쭈지님처럼 배가 아파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스트레스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얼굴 쪽 통증이라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가래가 자꾸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비염이나 축농증을 의심해보고, 다른 목이 붓는다든지 오시르시하다든지 전신의 신통, 관절통이 동반되는 감염성인지 등의 여부를 먼저 배제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관절성인지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척추의 문제, 근육의 문제, 또는 가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대상포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은 습관성으로 온 분들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처음 겪는 대단히 아픈 통증을 유발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두통의 원인 분류를 끝내고 나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신 것 같습니다. 아시얼 위주로 침 맞으시고 몇 가지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고, 근데 자세가 또 대화하는 중에 지금 쭈디님처럼 이렇게 앞으로 숙여져 있다면 이제 추나나 이런 걸 통해서 자세 교정 또는 스트레칭 이런 걸 권장을 해드리면서 치료하게 되죠. 저는 원장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점점 앞으로 몸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자창으로 고민 주신 분들도 보니까 원인이 보이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9952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통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쪽만 나타나는데 관자놀이부터 눈가까지가 쭉 아픕니다. 왼쪽이 아프면 다음에 오는 두통은 오른쪽이 꼭 아파요. 녹내장이 의심된다라는 진단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일자목이고요. 저는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대략 3가지 정도 힌트가 있네요. 녹내장인 경우 확실하게 안압을 재보면 되고요. 안압이 이제 20 이상 올라갔을 때 녹내장에 의한 두통은 오게 됩니다. 근데 또 긴장성 두통의 특징이 양쪽이 번갈아 아프거나 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중풍이나 비염이나 이런 이제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계속 아프거든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의 확률도 있으시고, 또 일자목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의 원인이 이제 승모근 경직에 의한 이제 자세불량성 두통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3가지 다 가능하신 것 같네요. 여러 가지가 일단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자세가 좀 불량하다라는 얘기가 정형외과 가면 항상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라는 얘기 듣는 분들 한 분도 없거든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성 두통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차성, 그러니까 다른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좀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 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머리가 자주 아파서 진통제만 먹다가 병원에 갔더니 혈압약을 먹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혈압에 의한 두통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혈압에 의한 두통은 주로 겨울에 심해지는 경향성을 또 보입니다. 겨울에 이제 목을 내놓고 다니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저는 겨울에 추우면 심해져요 하는 분들은 혈압을 재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럴 때 혈압만 조절해도 이제 그 내려간 때 이런 통증의 특징은 어떠냐면 터질 듯한 뇌압이 올라가는 뺑뺑한 압력을 느낀다는 거고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가 동반된다든지, 또는 이제 맥을 짚었을 때 맥의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또는 운동성,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활동량에 의해서 두통이 심해지지 않는 데 비해서 이제 혈압에 의한 두통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단을 올라가거나 좀 많이 걷고 나면 압박을 더 느낀다든지 이런 혈압의 증가를 직접 두통과 연계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의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쭉 봤는데 2차성이 아닌 그냥 긴장성 두통으로 판별이 됐어요. 어떻게 고쳐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치료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방 겸해서 일단 릴렉스가 중요합니다. 아까 청취자분께서 나도 예민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센스 있는 거 아닌가? 예.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민한 사람이냐, 짜증 잘 내는 사람이냐, 센스 있는 사람이냐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눈치를 잘 살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기준의 중요한 부분은 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긴장성 두통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지, 안면 근육이 안쪽으로 오그라져 있는지, 주름이 잡혀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내 얼굴을 이쁘게 환한 얼굴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위에 올라가면서 릴렉스가 되죠. 그런 것들이 단전호흡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느려지고 뇌의 과부하가 풀리게 되면 긴장성 두통이 사르르 풀리는 느낌이 오실 거고요. 그런 분들이 전형적인 긴장성 두통 환자이신 거죠. 이너피스. 잘하시네요. 그렇군요. 한약을 먹고 이렇게 침 치료를 받고 이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긴장성 두통으로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해요? 이제 긴장성 두통도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다빈도냐, 저빈도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다빈도인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만성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저빈도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스트레칭, 릴렉스 그리고 간단한 침 치료 정도로 충분히 극복이 되고요. 이제 다빈도인 경우에는 주변에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써서 뇌의 과도한 부하를 내려주는 그런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 거죠. 외부에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약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신경핵이라든지 기저핵이라든지 편도체 같은 데서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런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기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한방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과도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많이 유해졌는데 한약 먹고 성격이 어떻게 변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치료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만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만성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혈압이 2차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당뇨가 유발되기도 하고 중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만성 환자들의 어떤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질환이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두통이 오래되면 이게 다른 질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픈 거는 항상 다른 또 통증을 또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동케 여러분이 본인의 어떤 증상들을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증상을 알려드리고 치료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자세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증상을 쭉 보내주고 계시는데 5070님께서 고3 아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두통이 심각합니다. 제 손에도 느껴질 정도로 한쪽 머리에 맥이 막 뛰어요. 그렇다고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거나 몸살이 심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편두통인지 아니면 이게 긴장성 두통인 건지 두통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 원인이 뭘까요? 편두통은 우리가 가끔 이제 태양경 두통이라고 한방에서 말합니다만 태양경 두통. 네, 그러니까 태양혈 두통이라고 해서 관자놀이 통증을 편두통이라고 보통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건 그냥 전형적인 긴장성 두통입니다. 편두통은 반쪽 자체가 진짜 터질 듯이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거든요. 죽을 것 같이. 그런 통증이 이제 그 편두통이고 한쪽 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드님의 통증 부위가 이 태양혈 이 관자놀이의 네. 통증이면서 스트레스가 끝나면 내려간다든지 이런다면 이제 그 긴장성 두통이 맞고요. 아마 공부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교감신경 흥분 상태, 과학 긴장이 이제 그런 것을 유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릴렉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그럴 때 이제 그전 청취자분이 말씀하신 혈압도 어리지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계 같은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의외로 일찍 혈압이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고 두통 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통 이제 20세 전후로 많이 나타나는 이제 혈관 기형, 모야모야병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하는 것이 제일 사실은 좋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2년에 한 번 뭐 이 정도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갈 때 뭐 이럴 때 한번 해주시는 것이 동반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우리 그 나라의 어떤 교육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릴렉스하고 편하게 공부를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좀 상기해서 아이들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가족이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모님들이나 가족은 편하게 릴렉스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약재나 네. 뭐 한방차 같은 것도 네.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감국이라고 해서 국화차가 도움이 또 많이 되고요. 또는 이제 박하차도 도움이 되고 또 솔잎차 같은 것들도 이제 아로마 향이 많이 있는 것들은 이제 후각신경을 자극하면서 릴렉스해 주는 그런 효능들이 강한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시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긴장성 두통에 이렇게 발라주는 아로마 이런 것들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예, 피부로 이제 그 흡수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도 후각신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렇군요. 네. 9044님, 저희 할머니께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제가 꼭 닮았어요. 유전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 대를 걸러서 유전되기도 하나요? 뭐 유전성인 경우도 있다라고 긴장성 두통은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인 경우에 유전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한 대를 건너간다고 했는데 할머니를 닮았다기보다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생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양상이 비슷한 것은 유전자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소인도 있고요. 이제 부모님들 대해선 키가 컸는데 나는 작다가 내 아들 딸은 키가 큰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유전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어서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 유전을 발현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할머니와 손녀분이 같은 환경이 있지 않은지 또 내가 너무 찬데 있지 않은지 생리계통의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주변 요소를 제거하신다면 유전적인 부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할머니들은 머리가 이렇게 좀 아프다 하시면 빗 같은 걸로 이렇게 캉캉캉 네. 하고 머리를 좀 내리치시기도 하고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를 둘레를 묶어두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두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활의 지혜죠. 아까 말씀드린 지압의 어떤 이제 민간요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봤더니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 부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면서 특히 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를 빗을 때도 아침에 요새 무스나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 많이 바르잖아요. 무스. 요새 무스 안 바르나요? 왁스. 죄송합니다. 왁스. 예. 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모발이 안 좋은 것들도 또 두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빗질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브러쉬 말고 이제 굵직굵직한 것으로 이렇게 머리를 빗으실 때 피부를 긁어주는 따라서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 네네. 그것이 또 두통 예방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긴장성 두통이 좀 심하게 왔다. 일종의 응급처치처럼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이렇게 뭐라 그러셨죠? 닭자세.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방법 말고 뭐 내가 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네. 한다면 네.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응급처치법 같은 거 있을까요? 가장 좋은 부분이 이제 관자놀이를 눌러주는 겁니다. 특히 아픈 부위를 손으로 눌러주게 되는데 특히 두정부 쪽을 눌렀을 때 시원한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두정부를 눌러서 아픈 분인 경우에는 몸에 냉기가 있거나 감기가 오려고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고 시원하시다면 제일 많이 쓰는 자리가 태양혈이라고 해서 관자놀이 부분이죠. 그 부위와 또는 이마의 정중앙 부위가 있습니다. 양백혈이라고 합니다. 또는 백회혈, 백회와 요 머리 정수리. 정수리 정중앙 부위와 머리 라인의 중앙에 신회혈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서 시원한 부분이 계시고요. 오, 또는 이거 시원하다. 시원하시죠. 네. 네.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백회혈과 신회혈을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 받습니다. 그리고 비염이라든지 감기기가 있는 분들은 요 사백혈이라고 해서 눈 밑에 관자놀이 볼에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쏙 들어간 부위가 느껴지실 겁니다. 손끝에 뼈인데 뼈가 쏙 파여 있습니다. 거기가 사백혈입니다. 거기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시원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부비동 안에 염증이 가볍게 있는 분이고요. 또 이제 긴장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모기 또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뒤쪽에 풍지혈이라고 해서 뒷머리가 후두부가 끝나는 부위에 양쪽 기립근이 올라오는 외측에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꾹 눌러주시면 튀어나온 부분이요? 쏙 들어간 부위입니다. 들어간 부분. 기립근이 있고 기립근 바로 외측에
맨 위에 두개골과 만나는 자리가 풍지혈이라고 하고요. 그 풍지혈을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승모근이 경직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손 악유힘이 네. 약해가지고 네. 누르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럴 때 이제 가족이나 남친에게 도움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원장님하고 안 놀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곳을 좀 눌러주고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게 좀 네. 필요하다. 벌써 이렇게 따라하신 분들은 시원한데 난 여기가 제일 시원한데 하는 부위를 찾으셨을 겁니다. 그 부위를 평소에도 자주 눌러주시면 예방의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증상이 있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긴장성 두통, 일단은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그리고 한방병원을 통해서 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이만희 원장과 함께 긴장성 두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